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화면에 보이시는 영진닷컴의 26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본서에 있는 상시기출 문제 2회 풀이입니다. 영진닷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교재 구입은 물론 제가 풀이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 파일까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파일 저장하셔서 영상과 함께 직접 실습해 보시면 더욱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문제는 시트가 전부 다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기본 작업 1시트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풀이 과정에서는 입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문제 다 푸시고 시간이 되실 때 셀 서식 사용하는 거 없이 그대로 A 3셀부터 내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상시기출 2회에서는 입력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로 풀이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본 작업 2시트인데요. 각 2점에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두 맞추셔서 10점 획득하셔야 되겠죠. A1부터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고요. 글꼴은 새굴림의 글꼴 크기 16이고 굵게 글꼴 스타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행의 행 높이를 27로 설정해 볼게요. 자, A1부터 H1 영역 먼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새굴림 찾아주시면 되고요. 새굴림 찾기가 어려우시면 위에 글꼴 찾는 부분에서 직접 새굴림이라고 한글로 오타 없이 잘 쓰신 다음에 엔터키 쳐주시면 됩니다. 글꼴 크기는 16포인트이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4가지 선택한 거죠. 새굴림의 굵게 16포인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제 행 높이 지정해야 됩니다. 행 번호인 앞에 1번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행 높이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요. 27 입력하시고 엔터키 치시거나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A3부터 B3, E3부터 F3, G3부터 H3 영역은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거고요. 또 다른 범위는 채우기 색을 녹색의 강조 6번 80%더 밝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셀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우선 A3부터 B의 3까지요. 2개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3부터 F3까지 G의 3부터 H3까지 셀 2개씩 컨트롤 키로 블럭을 잡았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A3부터 B의 3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3부터 H3까지 그리고 A4부터 H4까지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죠? 위에 범위를 다시 해볼게요. A3부터 B3까지 잡았죠? 아까 제가 밑에 4행을 잡은 것 같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3부터 H3까지 그리고 A4부터 H4까지 이만큼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의 녹색 강조 6번 80%더 밝게 이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채우기 색이기 때문에 글꼴 부분에 있는 채우기 색에서 찾으셔야 하는데요. 녹색의 강조 6번에 80%더 밝게 이 색깔이 되겠네요. 잘 찾으셔서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5부터 D16 영역은 D5부터 D의 16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된 값 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 예와 같이 보여줄 건데요. 표시를 보니까요. 3.2인 경우에는 그대로 소수자를 살려서 퍼센트만 붙이고 0인 경우에도 그대로 그냥 퍼센트만 붙였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 그대로 퍼센트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G표준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블럭 잡아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요. G표준 써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형식 부분에다가 이 G표준 뒤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요. 큰 따옴표 넣고 퍼센트 넣고 큰 따옴표로 닫고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그러면 소수짜리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대로 그냥 퍼센테이지 기호만 붙게 되었습니다. G3셀의 비율을 한자로 변환을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G3셀에 있는 비율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커서가 글자의 뒤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블럭을 잡으셔도 됩니다.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한자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정확한 한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로만 변환을 할 거기 때문에 입력 형태에 한자로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자가 첫 번째 게 맞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바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자로 바뀐 거 확인해 주시고 엔터 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A3부터 B3이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3부터 H3까지 그리고 A4부터 H16까지 전체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글꼴에 가서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죠. 중간에 C3부터 D3 부분에 테두리가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블럭을 컨트롤 키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A4부터요. H4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만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래에는 아래쪽 이중 테두리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잡혀져 있는 것 그대로 테두리에 가서요. 아래쪽 이중 테두리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작업 2시트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기본 작업 3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기본 작업 3시트의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기상 데이터 관리표에서 풍속이 4 이상이면서 엔드 조건이에요. 습도가 50 이하인 데이터에 지역,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풍속 필드만 순서대로 출력하는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상시 기출 문제 1회에서는 조건부 서식이 나왔었는데 이번 2회에서는 고급 필터가 출제가 되었네요. 조건을 먼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A20부터 BA22 영역에다가 먼저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은 풍속이 4 이상이면서 습도가 50 이하인 거니까요. 풍속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 조건 부분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풍속과 습도가 필요한 거죠. 풍속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습도. 앞뒤 순서가 바뀌어져 있네요. A20셀이요. A20셀부터 B에22까지. 자, 이렇게 붙여 넣으니까요. 풍속이 4 이상이면서 습도가 50 이하인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다 조건만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풍속을 먼저 앞에 넣을게요. 풍속 복사해서 컨트롤 C A20에 붙여넣기 습도 복사해서 컨트롤 C B의 20셀에 컨트롤 V. 자, 그리고 조건은 풍속이 4 이상. 크거나 같다 4 이상이죠. 그리고 이러면서라고 했으니까요.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옆칸에다가 습도의 조건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5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50이라고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는 지역,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풍속 필드만 결과 셀 A24부터 표시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역, 기온, 습도, 풍속은 안 나오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기압, 강수량 복사해서요. 우선 A24셀에 붙여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풍속 필드도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풍속도 클릭해서 컨트롤 C, 마지막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풍속 필드 순서대로 만들어졌고요. 고급 필터 들어가실 때에는 데이터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곳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 메뉴 중에 데이터에 고급 필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준 데이터 범위와 조건 범위, 결과 셀 범위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현재 장소에 필터 결과가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 체크해 주시고요. 목록 범위는 제가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본 범위가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범위로 바로 클릭을 해서요.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들어줬던 A20셀부터 B의 21셀까지 블럭 잡아주면 되고요. 복사 위치는 미리 만들어 주었던 필드 명들 A24부터 F24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지역이 3군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고급 필터에서 데이터 범위 잡혀 있어야 되고요. 조건 범위와 결과 셀 범위, 이 필드명을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계산 작업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이요. 표일에서 진단이 고혈당인 조건이 있는 이 혈압의 평균을 2의 12셀에 계산할 건데요. 평균 값은 반올림을 해야 되네요.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평균 값 뒤에다가 밀리리터 수은주라는 혈압의 단위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표시 예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라운드, 에버리지 if, 그리고 n% 연산자 사용을 하겠습니다. 답 넣을 부분이 2의 12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요. 라운드라고 쓰시면 되는데 영타가 좀 느리신 분들은 스펠링을 몇 개만 입력을 하셔도 옆에 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함수 따닥 더블 클릭하고 위에 fx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A로 단축키 쓰셔도 됩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주로 영상을 쉽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에서 넘버에 먼저 평균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 인수창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지를 자릿수를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넘버에서 평균을 구할 에버리지 if 함수 쓰셔야 되잖아요. 이때도 위에 있는 이름 상자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시간은 조금 줄이고자 지금 써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 하고 괄호 열고요.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 에버리지 if 함수 사이에다 클릭하면 인수창이 바로 변경이 되죠. 자, 랭지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이 진단이 고혈당이라고 했으니까요. 내용이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죠. 에버리지 if, sum if 뭐 이런 함수들은 내용 있는 부분만 블럭을 잡으시면 돼요. 이 조건 범위 중에서 조건은 뭐예요? 고혈당인 것만 계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고 했냐면 혈압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낼 범위는 혈압 부분이 되겠습니다. 혈압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요. 순서대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범위 중에서 고혈당인 것의 혈압의 평균이다. 순서대로 요거 세 개가 순서대로 이 에버리지 if에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 중에 수식 입력 줄에 라운드 함수 사이 클릭하셔서요. 이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 할 건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수로 표시할 때는 숫자 0이고요.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런데 소수 이하 한 자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숫자 1을 넣어주시면 결과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까먹으신다고 해도 숫자 넣어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n% 연산자로 뒤에 단위를 넣어주겠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 AND 연산자 쓰는 거죠. 그리고 큰 따옴표 넣고요. 괄호도 넣어주셔야 되고 밀리미터 수은주 H 대문자 소문자 G 해서 괄호 닫고요. 큰 따옴표로 마무리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키 치면은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요. 표 2에서 예금 종류와 코드, 예금 종류 요거죠. 그리고 코드는 요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예금 종류와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예금 상품을 참조하여 연이율을 구해와야 되네요. 그러면 봤을 때 예금의 종류가 어쨌든 오른쪽은 다 예금이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예금이라는 글자에 코드를 붙여서 이 예금 상품의 이름이 완성이 되면 그 표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값을 여기로 연이율로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그러면 표가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져서 행으로 참조가 되기 때문에 hlookup 함수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금 종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 가지고 와야 되니까 write 함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다시 볼게요. 나이와 예금액을 이용해서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의 결국에는 우리가 이자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금액은 아까 그 예금표에서 아니네요. 자, 다시 볼게요. 예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이율을 구할 때는 hlookup과 wri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연이율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금 들어가는 부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15.4%고 아니면 0이래요. 그때 또 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세금도 구해주고 이제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하면 이자가 나오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진행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니까요. 답 넣을 부분에 클릭을 해놓고 등호 쓰고 이자의 식이 우선 예금액 곱하기 연이율이잖아요. 예금액부터 바로 넣어 볼게요. 등호 쓰고 김민수라는 고객의 예금액 클릭했죠. 그리고 곱하기 별표 넣어주죠. 그리고 연이율을 구해야 되는데 연이율은 이 표에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가지고 오려면 예금과 코드가, 이 예금 종류와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hlookup 여기 있네요. hlookup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왔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이 예금 A냐, 예금 B냐, 예금 C냐, D냐 하는 건데요. 이걸 예금 종류에 있는 오른쪽 두 글자랑 코드를 합쳐야 하니까 write 함수를 또 써야겠어요. 예금 종류의 오른쪽 두 글자 가지고 오려고요. write 함수 쓰고 가로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줄 write에 클릭해보면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에 있는 걸 가지고 올래 물어보거든요. 예금 종류에 있는 김민수 고객의 정기 예금에 있는 정기 예금이라는 글자 중에서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써주는 거죠. 그리고 hlookup으로 돌아옵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 hLookup 클릭. 자, 그러면 예금이라는 것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예금 A냐, B냐, C냐 하는 거니까 뒤에 코드까지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write i3, 2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AND 연산자 쓰고 코드까지 클릭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예금 종류에 있던 오른쪽 두 글자와 코드가 AND 연산자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금 A라고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표에 있다면 여기 밑에 H12부터 K13까지의 표에 있다면 근데 우리가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참조하는 표는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줘야 되죠. 이 표에 예금 A라는 값이 있다면 몇 번째 줄에 있는 연이율을 가지고 올래? 연이율은 방금 잡은 표의 두 번째 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야 예금 A, B, C, D 이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두 번째 줄에 있는 연이율을 가지고 올 거니까요.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값을 가지고 와라 0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연이율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확인을 우선 해볼게요.
그러면 예금액 곱하기 연이율이 계산이 된 거죠. 거기에다 곱하기 이제 1 빼기 세금을 계산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 클릭해 놓고 곱하기 또 넣죠. 가로 열어서 식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식 그대로 1 빼기 세금 1 빼기 세금인데 세금은 또 조건이 있었어요. 65세 미만이면 15.4% 아니면 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if 함수에 들어가서요. 컨트롤 A 할게요. 조건이 나이가 H3에 있는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작기만 해야 되죠. 65보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 15.4%. 그런데 65 미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이 0이다.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에 제가 가로를 하나 안 닫았거든요. 그래서 수정한 내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결과값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전부 제대로 나온 것 같죠? 뒤에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붙이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아까 뭐였죠? 예금 종류와 코드 두 개를 연결할 때 AND 연산자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HLOOKUP, WRITE, IF, AND 연산자까지 모두 사용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금액은 그냥 클릭해서 곱했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 구할 때 HLOOKUP과 WRITE 함수 사용을 해서 그리고 AND 연산자까지 사용해서 예금의 이름을 갖고 와서 두 번째 줄에 있던 연이율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구할 때는 if 함수로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15.4 아니면은 0이라고 계산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좀 식이 길어서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죠. 계산 작업은 많이 풀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니까요. 연습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표 3번. 날짜의 연도와 월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표시를 할 건데 날짜의 월이 1월에서 3이면 Q1이고요. 4에서 6이면 Q2, 7에서 9이면 Q3, 10에서 12이면 Q4. 날짜의 연도 두 글자와 함께 표시할 건데 이거 보니까요. 연도에 이번에도 오른쪽에 연도를 우선 구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날짜가 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날짜의 연도만 우선 2열 함수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write 함수로 오른쪽 두 글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의 오른쪽 두 글자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빼기로 연결해서 ifs와 months 함수로 만약에 ifs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 조건이 합당하다면 true 값을 참값을 출력하고 또 다른 조건의 참값, 또 다른 조건의 참값을 계속 출력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ifs를 이용을 해서 months로 해당 날짜의 달을 구한 다음에 그 달이 1월에서 3이면 Q1, 4에서 6이면 Q2, 7에서 9이면 Q3, 10에서 12이면 Q4로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한 감이 있는데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요. 앞에 있는 이 날짜의 연도의 오른쪽 두 글자만 가지고 와보죠. 그러면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의? 날짜의 연도에. 자, 그러면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등호 쓰고 write 함수 가로 열죠.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의 오른쪽 두 글자 가지고 올래? 날짜 중에서도 연도의 두 글자를 연도의 글자에서 두 글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텍스트는 2열이겠네요. 어떤 텍스트예요? 이 날짜의 2열 연도를 가지고 오겠다. 제가 이번에는 그냥 따로 함수 마법사 안 들어가고 바로 썼습니다. 2열 함수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셀만 클릭해주면 되기 때문에 2열 가로 열고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A17셀 클릭하고 가로 닫았어요.
그러면 2010이라는 연도가 출력이 됐죠? 이 연도의 오른쪽, right 두 글자 가지고 오겠다라고 숫자 입력해주고 확인하니까요. 바로 10이라는 앞에 코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빼기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요. 함수식과 빼기라는 문자를 연결을 하려면 AND 연산자 쓰셔야 되죠. 그리고 문자를 넣을 때는 큰 따옴표로 문자를 넣어주고 다시 큰 따옴표로 감싸주고 여기서 끝나면 엔터키를 치면 되지만 뒤에 또 ifs와 months 함수로 q1이냐 q2냐를 또 연속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와 함수를 또 연결해야 되니까 또 AND 연산자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그리고 ifs 컨트롤 A 누를게요. 자, ifs 함수는 조건 넣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출력할까? 조건 넣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출력할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월이 1에서 3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날짜에 달을 또 구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months 함수 들어갈게요. months하고 괄호 열어서 이번에도요 그냥 날짜만 바로 클릭해 주겠습니다. months 함수도 인수에는 날짜만 들어가면 그 날짜의 월을 구해준 함수니까요. A17에 있는 날짜의 월을 구했을 때 그게 1에서 3이냐 하는 거니까요. 3월 이하이냐와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그것은 Q1이다 라고 출력할 건데요. 이때 보시면요. Q1이라고 결과값을 입력을 했을 때 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엑셀의 셀 주소 중에서도 Q1이라는 셀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주소를 참조하는 줄 알고 0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셀 주소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 이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저는 위에 있는 조건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위에 로지컬 테스트 1에 있는 이 조건을 블럭 잡아서 복사 컨트롤 C 하고요. 테스트 2에다가 붙여 넣어서 두 번째 조건은 4에서 6이면 Q2라고 했거든요. 4에서 6이라는 건 6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Q2라고 2라고 입력을 한다. 또 붙여넣기 합니다. 이번에는 7에서 9이면 9월달이면 이라고 했거든요. 9 이하이면 탭키 눌러서 그러면 Q3 또 탭키 눌러요. 컨트롤 V로 붙여넣죠. 10월에서 12월이면 12 이하이면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 묶어서 Q4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었어요. A17에 있는 날짜에 months, 달을 구해서 그게 3월 이하이면 Q1, 6월 이하이면 Q2, 9월 이하이면 Q3, 12월 이하이면 Q4. 다음 인수창으로 넘어갈 때 탭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식을 계속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조건 만들어놨던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조건식만 뒤에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10-Q1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로 끌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잘 진행을 해주시면 전부 어렵진 않은데 그 함수를 처음 그리고 커마 리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상식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금 이제 2회차이긴 한데 확실히 2026년 시험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들어가는 중첩되는 함수 개수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이전에는 함수를 뭐 한두 개? 보통은 이제 한 개가 들어가는 문제가 또 한 개 있었고 보통 함수가 두 개 들어가는 게 한 두 문제, 세 개 들어가는 게 두 문제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함수가 막 네 개씩 중첩이 되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시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든지 자격증은 빨리 따는 게 조금 더 쉽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라는 거 참고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을 때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 4번이요.
확통과 미적을 이용해서 기하의 평균을 구할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확통이 85점 이상이면서 AND 조건이죠. 미적이 65점 이상인 기하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조건을 미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H26부터 I28에다가 미리 조건부터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면 숫자 뒤에 점이라고 입력해줘야 되네요. 조건 만들어 볼게요. 확통이 85점 이상이면서 미적이 65점 이상인 거. 그러면 확통과 미적 두 개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조건 넣으라고 미리 셀 표시도 해놨습니다. H26에다가 컨트롤 V. 확통이 85점 이상이면서 그거나 같다 85점 이상이면서라고 했으니까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요. 미적은 65점 이상인 것. 자, 조건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하의 평균 답 넣을 부분 K27셀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등호 쓰고 D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용 전체입니다. 데이터 범위, 필드명까지 전부 다 잡아주시고요. G16부터 잡았습니다.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이죠. 여기에서는 기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기하의 제목을 클릭을 해줍니다. 마지막 조건 범위예요. 조건 미리 만들어줬으니까 확통이 85 이상이면서 미적이 65 이상인 거 H26부터 I27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하의 평균은 87이라고 출력이 됐고요. 뒤에 AND 연산자로 점까지 붙여주셔야 되죠.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 식 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AND 쓰고 큰 따옴표 점 쓰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키 쳐서 87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표 5에서 배출량의 순위를 구한 다음에 등급을 또 표시를 하래요. 야, 예전에는 그냥 배출량의 순위 구하고 등급 표시까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if 에러까지 나와가지고 이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에러 값으로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순위의 등급은 순위가 1, 2이면 그러니까 추주함수에서요 1일 때 상, 2일 때 상 써주고 3일 때 중, 4일 때 중, 5일 때 하, 6일 때 하 이렇게 추주함수에서 값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랭크 EQ 함수로 순위 구해주고 이것도 저도 아닐 때는 if 에러로 공백으로 에러 값 표시해주면 됩니다.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있을 때의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먼저 if 에러 함수 들어가셔야 되고요. 컨트롤 A 눌러서 if 에러에 들어간 다음에 이 value 값에다가 추주와 랭크 EQ 함수로 값을 다 구해주시고 마지막에 에러 났을 때는 공백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추주와 랭크 EQ 함수 순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choose 컨트롤 A가 아니죠. 가로 열어서 위에 수식 입력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덱스 넘버라는 게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로 결과값 나온 거에 해당하는 1, 2, 3, 4, 5, 6일 때 출력할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인덱스 넘버에서 랭크 EQ 들어갈게요. 랭크.EQ 괄호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순위 구할 값부터 선택해줘야 되죠. 순위는 배출량을 순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의 값, 지금 구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배출량 값 클릭해 주고요. 이 값이 누구 중에서 배출량 전체 중에서 몇 등이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배출량 전체 범위 구하고 블럭 잡고 F4로 고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전체 비교하려고 하는 순위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C28셀은 지역 서울 거니까 바뀌어가면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오더는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할 것이냐 오름차순으로 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 문제에서 항상 제시해 줍니다. 내림차순으로 구한다고 했어요. 여기 설명 나와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주함수로 가죠. 결과가 벌써 나오긴 했는데 이 값이 순위 구한 게 1등이면 1이면 아까 뭐라고 출력하라고 했나요? 상이에요.
2여도 상이죠. 3이면은 중이죠. 4여도 중이에요. 5이면 하고 6이어도 하로 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문제에 출력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한 거고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1, 2, 3, 4, 5, 6에 해당하는 출력할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6등 안에 못 든다라고 하면 공백으로 출력하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if 에러에 가서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럼 에러가 났다. 에러 값에 큰 따옴표 2번 눌러서 공백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상등급부터 나왔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면 상상, 중하, 에러난, 순위에 못 든 거죠. 공백이 있고 중간에 또 중하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5문제 풀어봤는데요. 확실히 25년보다는 까다로워졌고 상시기출 문제 1회보다도 2회가 더 까다로워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기 때문에 좀 순서대로 천천히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함수 문제 푸실 때에는요, 5문제 중에서 내가 3문제 이상은 맞춰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크게 부담감 없이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입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출제됐어요. 세목별 미납 현황표를 이용하여 미환급 유형은 필터, 세목명은 행 레이블, 납세자 유형은 열 레이블, 값에는 미환급 건수와 미환급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 만들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 이대로 그냥 문제 그대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옵션 값들만 또 적용을 해주시면 돼서 꼭 20점 중에 10점 모두 획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가 10점, 2시트가 10점이죠. 자, 우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B25셀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내용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삽입 메뉴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있죠. 왼쪽에 피벗 테이블 그냥 그림 클릭해 주시면 되고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하셔서 위치는 B의 25셀입니다. 클릭 한번 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만든 곳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죠. 우선 미환급 유형은 필터, 미환급 유형은 필터에 놓고요. 세목명은 행 레이블에 넣고요. 납세자 유형은 열 레이블에 넣고 미환급 건수와 미환급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 만들었습니다. 우선 필드는 잠깐 X 표시로 닫아 놓고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그 필드 목록 필요하시면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에 필드 목록 체크해 주시면 다시 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는 해결이 된 거고요. 미환급 건수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건을 붙여서 표시하고 미환급 금액은 사용자 지정 이름, 미환급 금액 비율로, 값표시 형식은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환급 건수 있는 곳, 저는 그냥 C의 27셀에 미환급 건수가 있어서요. 이거 따닥 더블 클릭하면 값필드 설정 나오죠. 여기에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요. 숫자에 가서 사용자 지정해서 할게요. 바로 천 단위 구분기호만 넣는 게 아니고 뒤에 건도 붙여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콤마 샵샵 0하고 뒤에다가 건이라고 붙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요. 미환급 건수 합계에 해당하는 모든 값은 천 단위 구분기호와 건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 금액, 자, 미환급 금액에 해당하는 D의 27셀 따닥 더블 클릭하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은 미환급 금액 비율이라고 쓰래요.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다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미환급 금액 비율. 그리고 값표시 형식은 계산 없음에 클릭하셔서 열합계 비율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래요. 자, 위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표시해야 되니까 피벗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니까 행의 총합계 표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나머지 피벗 테이블 스타일 적용해야 되네요. 위에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세히 버튼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해당하는 스타일 찾아주시면 되는데 흰색의 피벗 스타일 밝기 23번 흰색의 피벗 스타일 밝게 23번 네. 요거인 것 같네요.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요. 이 화면이 줄이 좀 더 길게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짐작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시고 흰색의 피벗 스타일 밝게 23번 확인하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줄무늬 행 표시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왼쪽에 줄무늬 행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의 23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 처리할 건데요. 데이터 통합 기능이 나왔습니다. 표 1, 2, 3에서 국가 드로 끝나는 국가별 GDP 성장률과 실업률,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무슨 국, 한국, 미국으로 끝나고 무슨 드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 이름에다가 먼저 조건을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뒤에는 국으로 끝나야 된다. 그럼 앞에다가 우리 보통 만능 문자, 와일드카드라고 하죠. 별표 넣어주고 국으로 끝난다. 밑에도요. 별표 넣어주고 드로 끝난다. 만약에 한으로 시작한다. 미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면 한, 별, 미, 별 이렇게 했을 거고요. 만약에 국자가 포함이 된다. 드자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면 별을 앞뒤에 붙여줬을 겁니다. 표 4에 F3부터 I의 5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통합 버튼 있어요. 데이터의 통합 클릭하셔서요. 아까 문제에서 함수를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평균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참조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표 1번 A3부터 뒤에 7까지 블럭 잡고 추가하죠. 그 다음 표 2번 A10부터 뒤에 14까지 블럭 잡아서 추가하죠. 마지막 표 3번 A17부터 뒤에 21까지 블럭 잡고 마지막에도 추가해 주시고요. 사용할 레이블은 이 위에 열머리도 있고 첫 행도 있고 왼쪽 열도 참조를 해야 되니까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 열 모두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G4에서 G15 영역에 썸함수 이용해서 소개 구하는 매크로 만들면 되네요. 우선 다른 거 보지 않고 개발 도구에 단추부터 넣어 볼게요. 개발 도구에 컨트롤의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에 있는 단추를 어디에 넣으라고 했냐면 I3부터 J의 4까지 넣으라고 했거든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정확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개. 그리고 매크로 위치 확인하셔야 되죠.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 저장 위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주면 매크로가 기록 중입니다. 이때 함수 썸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썸 함수는 커마 리급에서 함수로 잘 나오지가 않죠.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고요. 우리 쉽게 갈게요. 홈에 가시면 오른쪽 위에 자동 합계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썸 함수 들어가고
전체 관람가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엑셀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숫자들을 다 블럭을 잡아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엔터키만 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한 것은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하고 홈에 자동합계 클릭하고 엔터키만 쳤는데 썸 함수 계산됐습니다.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고요.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고 왼쪽 하단에 기록 중인 매크로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이 정지가 됩니다. 자, 단추 2번에 있는 글자 텍스트를 소개로 입력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매크로 이름도 소개였고 텍스트도 소개로 바꿔야 되니까요. 단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입력되어 있는 글자 지운 후에 소개라고 쓰고 엔터키 치지 말고 그냥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2번 매크로 넣을게요. 바로 삽입으로 가서요. 도형 중에서 팔각형 넣도록 할 건데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팔각형 버튼 클릭하셔서 어디에다가 넣으라고 했냐면 동일 시트에 I6부터 J의 7까지 Alt키 누른 상태에서 I의 6부터 J의 7까지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현재 통한 문서에다가 기록할 거죠. 기록 버튼 눌러주시고 이름과 위치 확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자, 이번에 넣어야 되는 매크로는요. C의 4부터 G의 15까지 셀 스타일 보통. 자, 홈에서 스타일 보통 클릭해 주고요. 셀 스타일 보통 찾아서 클릭. 그리고 쉼표를 적용하는 표시 형식의 쉼표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끝났네요. 빈 공간 한번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고요. 하단에 정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도형에다가 서식이라고 이름 써야 되죠. 팔각형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서식이라고 써주면 매크로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 마지막입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신규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수축키 혈압, 이완기 혈압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으로 변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조금 밑에 내려가 있네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그러면은 저는 이 계열 중에서요. 수축기 혈압이 딱 눈에 띄네요. 노란색이. 클릭해서요. 계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수축기 혈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해주죠. 보조축으로 체크해주죠. 이완기 혈압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주죠. 보조축 체크해주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식후 1시간 혈당이랑 식후 2시간 혈당은 지우래요. 자, 그러면 식후 1시간 혈당이 주황색이거든요. 그럼 주황색 계열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계열 회색입니다. 회색 계열도 클릭해 놓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마무리됐고요. 2번 수축기 혈압 계열에 2026년 3월 8일 요거 그림 보니까 요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 표시하라고 하네요. 네, 요 레이블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8일에 수축기 혈압. 자, 수축기 혈압 계열이 이 꺾은 선 노란색이죠. 여기에 3월 8일 거 계열을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이 3월 8일 것만 클릭을 해주면 요 지점만 선택이 되잖아요. 자, 이때 더하기 표시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줄 건데 어디에다가 위쪽에다가 하라고 했죠. 위쪽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신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규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으로 레이블을 만들래요. 그럼 레이블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풍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도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풀어봤던 유형이네요. 차트 제목 B1셀과 연동하여 표시하고,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차트 또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옆에 더하기 표시 있죠? 차트 제목을 넣어줄 건데, 거의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위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 한 번 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이 부분이죠? 차트 1셀과 연동해서 표시하고, 이것도 마저 볼게요. 가로축의 표시 형식을 월, 일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이것도 새로운 유형인 것 같은데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 좀 위로 올려서요.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를 쓰고 B1셀과 연동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B의 1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차트 작업 시트에 B1셀에 있는 값이 참조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엔터 키를 쳐주시면 제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가로축의 표시 형식. 가로축 하단에 있는 날짜 표시를요.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 두 자리와 일 두 자리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유형인 것 같아요. 자, 축 클릭하시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축 옵션에 맨 밑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를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형식을요. 형식으로 안 하고 서식 코드로 할게요. 서식 코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월 두 자리랑 일자 두 자리니까요. 월은 영어로 먼 쓰고 일은 영어로 데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자로 M, 영어 스펠링 M 두 개 빼기 D 두 개. 그러면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로 해서 표시가 되겠죠. 엔터키 쳐주고요. 추가 버튼까지 누를게요. 자, 그러면 추가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가로축에 날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땡겨와서 작업하겠습니다. 3번까지 해결이 된 거죠. 4번 범례는 위쪽에 표시하고, 자, 밑에 있는 범례 클릭해서요. 오른쪽에 서식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범례 서식 창도 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 범례 옵션. 네, 범례 클릭해 놓고 범례 옵션에서요. 위치를 위로 하라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또 꺾은 선형의 최고 최저값 연결선 표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문제가 새로운 유형이 좀 많이 있네요. 꺾은 선형의 최고 최저값 연결선 표시. 자, 그럼 연결선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요. 위에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보시면은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선은 제가 이 꺾은 선을 한 개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꺾은 선형에다가 최고 최저값 연결선을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꺾은 선에 해당하는 위에 거든지 밑에 거든지 저는 위에 있는 수축기 혈압 꺾은 선형을 한번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에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에 가니까 선이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최저값 연결선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꺾은 선형의 연결선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 표시해야 됩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이 빈 공간, 차트 제목의 범례 옆에 이런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에 들어온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또 뜨죠. 그림자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자가 여기 두 번째 효과예요.
그림자에 가시면 되고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에요. 미리 설정에 가보셔서 오프셋이라고 하면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 중에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네, 바깥쪽에 첫 번째 거네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림자 효과 부분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에서는 둥근 모서리 또 설정해야 돼요. 앞에 채우기 및 선으로 가셔서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고 너비는 1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지시사항들은 거의 많이 푸셨던 유형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데이터 레이블에다가 도형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가로축의 표시 형식 바꾸는 거 그리고 꺾은 선형의 연결선 만드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부러 이 문제들을 2번, 3번, 4번에 따로 출제를 한 것은 한 개라도 놓치면 다 2점씩 깎이겠다는 거죠. 하나의 문제로 통일을 한 게 아니고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점수를 획득을 하시려면 이 기능들이 어느 메뉴에 있는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진행을 하셔야 기억을 잘 하셨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 차트 문제 푸시면서 헷갈리시면 오른쪽에 이 서식창에서 다 찾으시면 되거든요. 거의 다. 아니면은 위에 차트 선택했을 때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요소 추가. 요랑 똑같은 게 이 더하기 표시죠. 그래서 없는 요소를 추가할 때는 더하기나 요소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표시 형식이나 어떤 값들을 좀 고쳐야 할 때는 거의 이제 서식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시 기출 문제, 좀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왔던 26년도 상시 기출 문제 2회 풀이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제 푸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그 이기적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저희 연구진 선생님들이 거의 빠르게 질문에 답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기적 스터디 카페 이용하셔도 되고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상시기출문제 3회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